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계세요? 우리 시흥 여성 희망일터 지원본부가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취업의 문을 두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은 산업단지 지역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데요.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왜 우리 여성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개개인마다 취업이 힘든 이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특히 우리 여성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구인 정보가 부족하고 구인 정보를 얻게 되더라도 해당 직종에 대한 직업 능력과 마땅한 경력이 없어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이죠. 이런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시와 산업단지의 불편한 교통편 역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답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이 모든 장애 요인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여성부가 설치하고 경기공업대학이 운영하는 우리 본부는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 설계를 위한 상시적인 직업 상담, 시와 산업단지에서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화된 직업 교육, 또 희망 셔틀버스 및 희망 반찬점 지원으로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부의 구인, 구직, 취업 알선 상담을 통해 나타나는 고용 동향을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본부를 통해 구직을 원하는 대다수는 30, 40대 연령층의 우리 지역 여성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40대가 44.4%로 가장 많은데요. 반면 구인을 의뢰하는 업체들은 30대 여성들을 월등히 선호하죠.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한 분들의 연령층도 30대가 가장 많을까요? 아닙니다. 본부를 통한 취업률은 30대, 40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구인업체의 특정 연령층 선호도보다 나이를 뛰어넘어 구직자의 취업 의지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이죠. 취업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여기서 꼭 기억해두세요. 이제 직종별 현황을 살펴볼까요?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 대다수가 생산직을 선호하는군요. 이는 본부를 찾는 여성들의 구직 연령대가 높고 대부분 전업주부나 경력 단절을 겪은 분들이어서 우선 단순 노동에 대한 접근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인업체는 어떨까요? 오히려 구인업체는 56.1%로 일반 사무관리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와 산업단지의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직종 불일치, 이제 실감이 나시죠? 취업 현황은 어떨까요? 취업 현황 역시 구인업체의 요구보다는 구직자의 직종 선호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부가 1차적으로 구직자의 직종 선호도에 맞춰 취업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자기개발에 조금만 용기를 내신다면 본부를 통해 일반 사무관리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것 역시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금별 현황을 보실까요? 지난해 본부를 찾은 구직자의 70.2%가 100만 원 이하, 즉 가사의 보탬이 되는 수준 정도의 고정 월급을 기대했는데요. 반면 구인업체는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급제나 연봉제와 같이 고정 월급보다는 개인의 생산성에 따라 유동적인, 최근에 우리나라 임금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본부를 찾는 구인업체들이 반드시 낮은 임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
직종별로 다양한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준비만 갖춘다면 좀 더 나은 직종에서 희망하시는 임금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답니다. 이제까지 우리 본부의 직업 상담을 통해 나타난 고용 동향을 알아봤는데요. 취업의 의지를 다지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와 산업단지 내에서 취업 전망이 매우 밝은 4가지 직종, 그 일터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견 제조업체입니다. 로봇 시스템으로 전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성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차체 용접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신영자 씨. 남성만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신영자 씨는 이미 올해 경력 13년 차의 용접원입니다. 용접일은 다양한 용접 장비 및 기기를 조작해 각종 기계 제품이나 철 구조물을 원하는 형태로 접합시키는 것을 지칭하는데요. 용접원 신영자 씨가 하는 일은 차체 하단 부분에 들어갈 자동차 부품을 용접하는 일. 다른 생산 라인에서 이미 공정된 합판을 가져와 하나씩 용접 부위에 맞춰 로봇에 장착하고요. 접합시킬 부품을 끼워 넣어 로봇 작동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봇이 알아서 용접을 끝내는군요. 용접이 끝난 1차 완성품은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꼼꼼히 체크하여 타 공정으로 이동하면 모든 작업 끝! 작업 지시서나 작업 표준서가 기계마다 부착되어 있고 생산 라인마다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조장님이 계시니 일을 배우는데 그리 힘들지 않겠죠? 그냥 지시 내린 대로 갔다가 하면은 다 해서 여기 로봇에서 해서 하니까 분량만 잘 골라내고 다른 건 뭐 별거 없어요. 간단해요 그냥. 분량만 잘 골라내면. 그동안 용접일은 수동 용접 장비를 활용하는 전문 기술 영역으로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고되고 힘든 노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로봇에 의한 자동 용접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우리 여성들에게 더 적합한 직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의 용접 기술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 자동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더라도 로봇에 의한 그 자동화된 그 설비에 의해서 용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그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훈련보다는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한 용접일은 작업 지시서를 검토하거나 확인하고 정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함과 세심한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물론 열 장비를 다루는 일이니 무엇보다 안전의식과 주의력은 기본이죠. 용접은 기계, 조선, 자동차 등의 철 구조물 제작에서부터 항공기, 로켓, 인공위성 등의 최첨단 장비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비를 다루는 일인 만큼 위험이 따르고 소음이나 분진 등 근로 환경이 다소 열악하여 다른 생산 직종에 비해 임금은 10에서 20% 정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접원은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 용접원으로 일하는 99%의 직원은 여전히 남성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 여성들도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직종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특히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다면 현재 1%의 여성들만이 종사하고 있다는 용접일에 선배들처럼 용감하게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 조그만 제품들도 많고 가볍고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좀 인내심 있고 끈기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뭐 별 무섭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실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수도꼭지, 샤워기 등의 욕실용 수전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한 업체인데요. 이곳 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순 씨.
지난해 우리 본부가 진행한 직업교육을 통해 2년간의 경력 단절을 당당하게 극복한 격리회계 사무원입니다. 김기순 씨가 출근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늘 하루의 전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전날 기록된 격리일보를 보며 변동된 거래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기록하는 일. 이 일을 시작으로 기업 현금 출납과 관련된 장부 정리, 직원 급여에 관한 사무, 세무 신고 및 납부, 통장 관리와 같은 일반 격리 업무에서부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관리 및 결산 보고서 작성과 같은 회계 업무까지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격리와 회계 업무가 엄밀히 구분되었던 데 반해 최근에는 전산 시스템이 일반화되면서 김기순 씨처럼 특정 격리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손쉽게 처리한다는데요. 대리님, 네. 격리회계 업무를 하려면 이 프로그램을 다 다룰 줄 알아야 하나요? 예, 반드시 다룰 수 있으셔야 이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회계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무회계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전산 활용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회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취업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격리회계 파트는 시화공단에서 가장 많이 뽑는 직종 중에 하나이고요. 그 뽑으실 때 요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활발한 성격을 가진 주부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그 자격증까지 구비를 하신다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기순 씨도 우리 본부의 직업교육으로 전산회계 관련 자격증을 3개나 취득해 자신감을 갖고 취업에 성공했답니다. 일단 격리회계 업무라고 해서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OA 업무는 물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세무회계 프로그램 교육을 꼭 받으셔서 그 전에 제가 경력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자만해서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받으신 다음에 나오셔야 본인도 프라이드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직장생활 하는데 겁이 일단 없어지고 자신감 있게 직장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 교육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함과 어렵더라도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 인내심이야말로 이 직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하네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어떤 격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그 다음에 총무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또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능력,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어떤 성실성,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이라 그러면 숫자에 대한 남다른 감각,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성실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의 여성 희망 일터 만들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곳. 여성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답니다. 정보통신 및 가정용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 각종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에는 품질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품질관리부서가 따로 독립부서로 있다는데요. 품질보증부에서 일하고 있는 예정선 씨. 회사 내에서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될 경력 10년 차의 베테랑 품질관리원입니다. 예정선 씨가 하는 일은 필요한 원자재 입고에서부터 제품 생산과 납품까지 전 공정 과정이 표준화 규격에 맞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측정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고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대리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 현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져다가 이것이 올바른 제품인지 치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그 검사 기준서나 성적서를 가지고 실제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기록을 해서 이것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정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양한 측정 도구를 활용해 생산 공정 전 과정의 제품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은 품질관리원의 주된 업무인데요. 이 일은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공정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품질관리 계획서나 각종 검사 기준서, 성적서 등의 데이터 관리는 예정선 씨의 매우 일상적인 업무랍니다. 이외에도 품질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타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작업원들에게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하고요. 제품의 품질 인증에 필요한 보증 업무는 물론 때로는 협력업체나 고객의 품질 관련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처음 일을 배우는 사람도 품질관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검사 측정 관계되는 업무 분야 부분은 경력이 있으면 더 좋지만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그 회사의 그 제품 특성을 익히면서 또 측정기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게 되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담당 업무가 가능할 겁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 본부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세 분이 이 기업의 품질관리원으로 입사했는데요. 예정선 씨와 같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우선 검사 측정 분야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고 있답니다. 물론 전문 품질관리원이 되려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불량률을 낮추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 품질관리원은 이제 이 업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망 직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기계과라든지 다른 과 같은 아니면 전공을 가지고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는 그 업체라든지 그 분야밖에 못 나가는데 저희 이제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서는 그 분야도 나갈 수가 있으면서 다른 분야, 여러 폭넓은 분야들 아니면 서비스 분야들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은 취업의 판로가 가장 넓은 분야가 품질 관리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리님. 네. 품질관리원에 도전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나요? 예, 여러 가지 소양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문서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 문서로 만드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 작업이 좀 수월해야 되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품질 관리 업무다 보니까 품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용어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고객이나 협력 업체에 대한 그 효과적인 의사 교환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우리 본부의 여성 희망 일터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 가전, 자동차, 산업용 부품 등 국내 최대의 커넥터 제조업체인데요. 이곳 기술개발본부에서 일하는 김은옥 씨.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경력 3년 차의 전문 CAD 설계원입니다. 김은옥 씨가 하는 일은 제품이 실제 생산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일. 오늘 김은옥 씨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들어가는 램프용 벌브 소켓 개발을 의뢰받았는데요. 일단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 분석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죠. 참고할 만한 자료 도면도 꼼꼼히 체크해보고 수치도 계산해보면서 실제 어떤 모양이 나올까 임의로 그림도 그려봅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이 다 끝나면 본격적으로 제품 모델링에 들어가는데 제작자나 사용자가 설계 도면을 통해 최종 완성된 실물을 제품이 나오기 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으니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때 컴퓨터 3D 프로그램 활용 능력은 필수.
정확한 수치나 문자, 기호, 정밀도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품의 형태를 실현시켜주기 때문에 교육만 받는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데요. CAD를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서 400시간 이상의 CAD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CAD 직종에서 2 내지 3년간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 CAD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제품 모델링을 끝낸 김은옥 씨. 이번에는 실제 생산 라인에서 이용할 제품 설계 도면을 제작하는 일에 착수하는데요.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를 입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설계 도면이 제품 제조업체로 넘어가면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완성된 제품의 샘플을 다시 검증하여 최종 설계 도면을 수정 보완해야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설계한 제품이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때가 가장 뿌듯하죠. 뭐 지나가는 자동차에 제가 설계한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저거에 나의 혼도 들어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가 가장 보람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을 설계한 걸 보면 나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저런 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욕심도 생기고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공부, 도전 이런 게 있는 직종인 것 같습니다. 김은옥 씨처럼 전문적인 CAD 설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현장 경력과 제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쌓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가 크게 발전하고 CAD의 사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면서 사무 능력과 단순 CAD 활용 능력을 병행하는 CAD 사무원 직종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반월, 시와 등의 산업단지는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사무와 CAD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직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D는 이제 건축, 토목, 전산, 전기, 기계 디자인 등 우리 생활 전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CAD를 활용할 수 있는 꼼꼼함과 성실함, 또 새로운 일에 남다른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새로운 툴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프로젝트를 거듭하다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도 쌓이고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겨서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시면 원하는 바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와 산업단지에서 취업의 전망이 매우 밝은 4개의 직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일해보고 싶은 직종을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다면 이제 용기를 내 우리 여성 희망일터 지원본부와 함께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해보겠다는 그 적극적인 마음가짐. 성실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첫 번째는 필요하고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첫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 모범적인 루트를 밟으셔서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